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내 아이를 쉽고 재밌고 바르고 똑똑하게 키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문화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 원래 문화 속에서 아이를 저절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거의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꿍 대신 닭이라고 부모들이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육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인터넷이나 어떤 옆집 사람들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을 많이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업의 실무나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것은 아는 만큼 쉬워지기 때문에 제대로 미리미리 알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애를 놓고 나면 이제 산후조리라는 것을 참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의 기본은요, 빨리 일상으로 복귀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주나 3주, 심지어는 한 달 동안 부모가 쉬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학적으로는요, 한 1주만 지나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기는 산후조리 하는 동안 출산 후에 바로 할 수 있고요. 누워있는 산후조리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산후조리는 도리어 산후 회복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상생활 빨리 하면서 그 다음에 아기를 돌보는 방향이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사실 그 생후 1주 이내에 보통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를 놓고 나면 특별한 산후조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샤워하고요, 처음부터 차가운 음식도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산후조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 그러면 엄마가 누워서 쉬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역국 먹어야 되고 뭐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되고 찬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찬바람을 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조기에 움직이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움직일 때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할 때는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은 24시간 모유동실이 가장 기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기를 놓고 나면 부모 옆에 아기를 둡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도 우리나라가 거의 아마 유리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부 산후조리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반드시 엄마하고 아기를 같이 있게 하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우리나라처럼 신생아실에 아이를 따로 두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 할 때 2주 동안에 엄마가 아기 옆에 붙어 있으면요, 엄마가 육아 모드로 바뀌어서 애 키우기 쉬워집니다. 아기도 엄마하고 리듬이 맞아가지고 엄마의 리듬에 아기가 맞췄기 때문에 애 키우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할 때 유방 마사지 이런 거 하는 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이거 별로 필요 없고요, 젖을 짜서 먹이는 것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산후조리가 너무 부모의 편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엄마 품에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24시간 모유동실이 필수입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엄마하고 유대감이 생기고요, 애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물론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부모가 애한테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 같은 걸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도 생리적 욕구,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엄마 젖을 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엄마가 주기 때문에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신생아가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신생아 측면에서 이제 좀 부모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신생아를 키울 때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자동으로 되게 조물주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아기한테 맡기고 부모가 아기의 리듬에 맞게 아이를 키우면 참 쉽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자동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동육아라는 것은 아이의 본능에 맞게 충실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품에 아이가 있으면서 배고프면 주고 졸리면 자고, 이때 엄마도 같이 먹고 엄마도 애가 졸리고 잘 때 엄마도 같이 자는 이런 리듬을 같이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부터 아이한테 맡기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모가 뭐 시간 맞춰서 먹이거나 양을 정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노력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육아입니다.
이걸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모유동실이 이 자동 육아에서 가장 필수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는 아이 키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띄워놓는 순간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요즘 부모들은 우는 걸 너무 겁을 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전통 육아는 아이 우는 거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야야, 애 우는 거 겁내지 마라. 애는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는 걸 겁내지 않으면 아이 키우는 거 참 쉬워지고요. 아이 우는 것을 겁내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거치면 자기 통제도 생기고 육아도 참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뭐 울리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는 것 때문에 육아 방침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는 걸 겁내지 않으면 참 애 키우기도 참 마음이 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는 걸 겁내지 않으면 나중에 수면 교육을 하기도 참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를 키울 때 배꼽 관리 같은 것은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꼽 관리 그러면 제일 먼저 알코올 소독하는 걸 생각하는데, 배꼽 관리는요 이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말리라가 기본입니다. 알코올 바르지 말고 그냥 말려두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만약에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는 통목욕 하지 않고 말리다가 배꼽이 떨어지면 통목욕을 하고요. 일단 진물이 많이 난다 그러면 말리는 걸로 안 되고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터미타임을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터미타임에 대한 지침이 예전과 좀 바뀐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 1개월부터 하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산부인과 퇴원하자마자, 쉽게 이야기해서 신생아 시절에 첫 한 1, 2일부터 터미타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터미타임을 해주게 되면 아이 머리가 쉽게 갸름해지고 머리도 예뻐집니다. 넓적한 머리보다는 갸름한 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관상 목적 때문에 가능하면 신생아부터 터미타임을 해주는 것이 좋고, 하루에 신생아 때는 한 서너 번 정도 터미타임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생각보다 쉽게 갸름해집니다. 항상 머리 납작한 거는 부모가 꼭 챙겨야 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맡기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잊어먹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가 애기 머리를 꼭 챙겨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등 대고 저우는 거 잊지 마세요. 애들은 엎어 재우게 되면 영아 돌연사가 증가되기 때문에 깨 있을 때는 터미타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제 한 1개월쯤 되면 기저귀 갈 때마다 한 5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뭐 짧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까지는 영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 대고 재우는 것이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옆으로 재우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얼러주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볍게 흔들주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지 말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이 주워박으면 경찰에서 잡아가니까 애를 잡고 우는 애들 갖다 달래려고 화가 나면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럼 고개가 앞뒤로 흔들거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고개가 흔들거리면서 신경들이 끊어지고 이 핏줄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드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실 흔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카시트 안 쓰는 거예요. 카시트는 신생아 첫날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죠. 이제 카시트 안 쓰면 처벌받으니까. 이 카시트 안 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부모들이 흔드는 것보다 더 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머리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카시트는 신생아 첫날부터 쓰고요. 적어도 2돌까지는 뒤보기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2돌쯤 돼가 뒤보기 하면 엄마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게 발이 뒤에 닿습니다. 그럴 땐 다리를 굽혀주면 됩니다. 참 쉽죠. 다리를 굽혀주고 뒤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삭이 사는 부모들 꼭 필수로 알고 있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애가 싸서 좋아하면 속삭이 사주고 불편하면 안 싸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개월부터는 속삭이 싸서 재우는 건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요. 속삭이를 싸더라도 다리 부위는 싸면 안 됩니다. 다리 부위를 싸게 되면 이 다리가 눌려가지고 고관절 탈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삭이 싸더라도 다리 부위는 싸지 않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베개는 돌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짱구 베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개 종류는 다 쓰지 말라는 게 기본 지침이고요. 그리고 공갈젖꼭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중에서 공갈젖꼭지 쓰는 동물 없죠. 필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애가 빨고 엄마가 좀 불편해하거나 엄마가 좀 필요해서 잠시까지 빨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필수는 아니니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으로 뭐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느낌은 가지 말고요. 애가 빨고 싶으면요, 공갈젖꼭지 안 주면 애들이 손가락 빱니다. 그럼 손가락 빨면 되는 거지 굳이 공갈젖꼭지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빨더라도 애들은 엄마하고 아이가 6개월부터 사람들 많이 만나면요, 아이들은 저절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손가락 빨거나 공갈젖이 빠는 것을 스스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배고픈 걸 잊게 하기 위해서 빨리거나 졸려할 때 빨리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큰 틀을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건 육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요, 육아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육아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냥 큰 틀만 알고, 아기는 원래 자기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들이 먹는 거, 재우는 거, 그다음에 필수적인 것만 해주고 그 다음은 애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거의 저절로 자라다시피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말씀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보다는 큰 그림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하나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표가 2021년에 그 퓨 리서치라는 데서 연구한 건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 나라에. 그랬더니 대부분 나라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뭐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뭐 돈이 중요한 것은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돈이 꼭 필수이니까 돈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때 잠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하지만, 실제로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육아는 가족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걸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족을 일원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옛날에는 자식을 키우면 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만약에 가족을 일원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듭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할 길을 참 우습게 알게 됩니다. 가족처럼 안 여깁니다.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아이들 밥 얻어먹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은 자기 인생만 살고 있고, 애들이 가족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연속성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가 20살 때 아빠 나이 몇 살인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람들이 35이나 40대 가지고 애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면 애 20살 때 아빠 나이 몇 살이겠어요? 55이나 6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직까지 20살밖에 안 되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이가 30살 때 아빠 나이 몇 살인가? 이걸 물으면 아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65, 70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0살에 엄마 아빠가 노후 준비 안 하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요즘처럼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애가 30살에 독립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는 내 나이에 애 놓는 나이에 따라서 아이를 사회에 내보낸 나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아이를 늦게 놓으면요, 20살의 아이가 사회에 나가게 이 계획을 세워서 애를 키워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애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본전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 직장이나 못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65 넘어가지고도 애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는 아이를 일찍 사회에 내보낼 생각하고 투자를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항상 최고로 해줄 생각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최선을 해주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해줄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요,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부모 리스크가 됩니다. 찬스가 아니고 부모 리스크. 나중에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아빠를 보면 애들은 참 비참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도 못 나가고 부모 돈 다 떨어지고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나이에 따라서 이 계획 잘 세워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돈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 돈 너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늦게 하면 이미 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때 25세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별로 없어요. 많이 못 썼는데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막 써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쓰지 말고요. 지금 100만 원 쓰면 여러분 노후에 곱하기 20을 하셔야 돼요. 지금 100만 원은 나중에 2천만 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 아끼시고요. 요즘 보면 제가 볼 때 꼭 필수 아닌 걸 참 많이 쓰죠. 뭐 스튜디오 사진 찍는다고 온갖 사진 다 찍고, 뭐 육아템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제대열 보관, 뭐 지스캔, 뭐 산후조리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씁니다. 그리고 마사지 한다고 돈 쓰죠. 뭐 교구, 전집, 뭐 영어 유치원, 진짜 어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거에 엄청난 돈을 다 씁니다. 이런 돈 다 노후를 위해서 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 공부를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이 육아는요, 아이를 키우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이를 키우는 육아 공부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아법,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은 사실 정신병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들을 보는 것이 주로 이 타겟이고요. 보육교수 선생님들은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보는 그런 육아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소아과에서 가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육아법은요, 100% 되는 육아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육아법은 보편적인 육아, 보통 97%가 되는 육아법을 이야기합니다. 100% 된 육아법을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 따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97%가 되는 육아법을 하고 3%는 예를 들어 잘 안 될 때는 소아청소년과나 진짜로 심할 때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상의를 받아야 됩니다. 97%는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100%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100% 되는 걸 따라하다 보면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편적인 육아법을 따라하는 거 좋고요. 육아는 원래 처음부터 전체가 다 이 골고루 되는 것, 그것을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다. 쉽게 말해서 큐브 6면 맞추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6면을 동시에 맞춰야지 뭐 노란색 공부 따로 하고 파란색 공부 따로 하면 나중에 맞추려고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 공부를 미리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인터넷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전체 안 하고 난 다음에 한 개씩 쪼가리 공부하면요, 육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아책을 보면서 전체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참고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육아를 공부할 때는 공부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쉽게 하는 육아를 따라야 됩니다. 어렵게 하는 육아, 예를 들어 솔루션 육아 같은 걸 하게 되면요, 힘들게 어려운 육아를 따라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고생합니다. 그 육아라는 건 쉽게 하는 사람 육아를 따라하면 쉬워지고요, 어렵다고 생각만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육아입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쉬운 육아를 따라하는 거, 남들이 잘 된 육아 이런 걸 따라 하셔야 됩니다. 키우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애 키우는데 올인하는 부분들 있죠. 사실 여러분 아이 키우려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엄마들 중에서는 아이 놓으면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올인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의 사이가 갈수록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 위주 육아를 해야 되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일상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결혼해서는 부모가 주인이고요, 아이는 객이에요. 항상 부모 위주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자신을 항상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보다는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부모가 비참하게 살게 되면요, 아이들은 인생이 비참한 거라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 위주의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위주로 행복하게 살면요, 아이들은 이 행복한 팀에 끼기 위해서 부모의 그 행복한 팀에 끼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애착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이때 만드는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애착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애착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모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애착은 이제 시련이 생기려면 쉽게 깨집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팀에 끼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애착은 이게 진짜 진정한 애착이고, 시련이 있어 잘 무너지지 않는 애착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면서 저절로 만드는 애착이면 부모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 쉬운 육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기면 부모가 어지간한 잘못을 하더라도 애들은 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데 참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이 생기면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 만들어주고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방적인 희생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즐기면서 아이를 키운다.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내가 한계가 좀 힘들다 싶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아이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아이를 믿고 애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면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항상 지켜봐주면서 내가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려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육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부모를 따르면서 키운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 중심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맞출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부모한테 맞춘다, 이 느낌을 가지고 얘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10개를 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배워야 될 게 10개면 한 개만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10개를 자기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10개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도리어 못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적당히 가르치고 부모가 손을 놔도 됩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애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애를 키울 때 부모가 책임질 거는 결정을 부모가 해야 돼요.
요즘은 아이한테 자꾸 설명해주고 아이 보고 결정하라고 자꾸 애한테 맡기는 부모도 있거든요. 설명을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거고 일단 의견은 들어주되 결정은 부모가 한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절대 망설임이나 갈등을 주게 자꾸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구걸하는 부모들인데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은 부모가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주든 당당하게 애를 키워야 돼요. 부모가 당당해야 애들도 그 부모를 믿고 그다음에 그런 부모를 믿음으로써 나중에 애들은 부모의 리더십을 보고 배워서 애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니까 부모가 당당하지 않고 이렇게 움츠리 들면 아 부모가 뭘 잘못하나 이 생각이 쉬워요.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내가 어떤 것 조그만 걸 해주더라도 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부모한테 감사를 느끼게 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뭘 조그만 거 배웠을 때 감사하게 느끼는 거고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나한테 뭘 해줬을 때 고맙게 느껴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감사한 걸 못 느끼게 되는 애들은요 나중에 불만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조그만 걸 해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뭐든지 항상 당당하고 고맙게 생각하게 하라.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존경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애들한테는 존경받는다. 남한테 어디 밖에 가서 움츠러들어도 애들한테만은 내가 존경받겠다. 이 느낌을 가지고 애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요.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안 돼요. 항상 5% 부족하게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애들은 자기 스스로 이 모자란 걸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 채워주면요.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5% 부족하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눈치 있는 아이가 좋아요? 눈치 없는 아이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다 눈치 있는 아이가 좋다 그러죠. 근데 눈치를 보는 아이가 좋아요? 아닌 게 좋아요? 그러면 눈치 보는 건 싫다 그러죠. 근데 애들한테 눈치를 가르치려면요. 눈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어릴 때부터 눈치 있게 키우려면 눈치를 평소에 보고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들어오는 애들은요. 눈치 안 봅니다. 왜? 아이한테 그 눈치를 줘본 적이 없어요. 마치 눈치를 주게 되면 아이 자존감 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주는데 눈치를 안 주게 되면 애들이 눈치가 안 생기고요. 사실 여러분 친구 중에 눈치 없는 친구들 있으면 어때요? 좀 괴롭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되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눈치를 적당히 줘야 된다는 거. 눈치를 줘야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이 있죠. 그렇지만 애들한테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눈치가 필요하다면 눈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만 부모가 적당한 배려를 하면서 눈치를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제 어릴 때 배고플 때 바로바로 먹이는 건 좋은데 나머지 욕구에 대해서는 한 템포 늦춰가지고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가 깨닫게 한 템포 늦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바로 다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묻어주면서 한 템포 늦춰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게 되면요. 아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주세요. 금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세상이 아이한테 맞춰줄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 없어요. 아이가 세상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아이는 부모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집에서 부모가 애를 배려하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부모한테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아이는 사회에 나가지고 사회에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사회에서는 그걸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적당한 배려 이상을 기대하는 걸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맞춰 살게 가르치는 거 이것이 아이를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가정에서 가르쳐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가르치되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 이상을 기대하게 키우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완벽함을 갖다가 추구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보면 내가 뭘 잘못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잘못했을 때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잘못했을 때 이걸 갖다가 전부 잘해주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교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애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가고 애들 같은 경우도 너무 완벽하게 안전하게 키워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위험에 노출시켜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큰 위험에 도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가고 적당한 자제도 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제를 해본 아이가 이것을 극복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적당한 실패도 중요하죠. 실패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적당한 실패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애들 키울 때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위적으로 아이한테 너무 완벽한 상황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칭찬도 열심히 하지 말고 칭찬받을 일 칭찬하고, 그다음 애들이 적당한 성공을 할 수 있게, 적당한 실패를 할 수 있게 있는 대로 그대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힘도 많이 안 들고 부모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육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애를 키울 때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한테 뭔가 특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만들어진 조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재밌는 것을 해줘도 안 돼요. 따분한 일상을 즐기게, 일상의 따분함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해주죠. 뭐 키즈 카페도 맨날 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문화센터도 맨날 가야 되는데, 그거 맨날 카페도 가야 되고 이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즐거운 그런 따분한 일상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는 거, 이게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미는 아주 간혹하고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키우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미묘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기가 캐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능력,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를 자꾸 주게 되면요, 그다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변화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TV도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 그러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SNS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걸 사게 되면요, 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래서 아주 강한 자극에 노출이 되고, 이 강한 자극에 적응이 되면 애들이 이런 큰 자극 외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잘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언어 발달이라든가 인간관계, 이런 것을 마음 있게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14살 이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을 아이한테 주지 않는 것, 경험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다 배울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배울 때 제일 잘 배웁니다. 특별한 거로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일상에서 배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것이 최고로 좋은 육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가족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애들이 그 친척과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상을 즐기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쉬운 육아, 재밌는 육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육아가 됩니다. 너무 애한테 많은 거 투자하지 말고요, 항상 부모가 제일 우선이고 아이는 객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때 아이들은 그 인생을 보고 진짜로 인생이 즐겁다는 것을 보고 그 인생을 즐기게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